공화국에 비법 입국한 주원문을 관문점을 통해서 수강했습니다. 네, 북한에 억류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의 미국 대학생이죠. 주원문 씨가 5개월여 만에 전격 송환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주원문 씨를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서열 5위죠. 류윈산이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에 방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소식까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분 모셨는데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교수님, 어제 참 급작스럽게 이 송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북한에 억류돼 있던 주원문 씨가 이제 석방이 된 내용인데요. 이게 당 창건일을 이제 즈음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미리꾸란 주요 동문 학생이죠, 대학생. 예. 그에 대한 충분한 북한으로서는 좀 이용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그 대학생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소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을 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그 인권 탄압 국가다, 뭐 인권이 나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또 의도도 또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내에서 북한이 우리 남한에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있을 뭐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나 그 이후에 또 진행되어질 수도 있는 남북한의 어떤 접촉이나 회담에 있어가지고 우리로부터 이제 북한이 좀 더 많은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은 동북아 정세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에서 북한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를 파견합니다. 류윈산이라는 당설 5인 인물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주원문 씨 이번 석방과 이게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연관성은 없을 겁니다. 네. 중국에서 당 서열 5위, 속이죠.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국가 주석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금 정도의 서열의 당 간부를 북한에 파견하는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10월 12일 계기로 좀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고 아마 좀 우연한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인 경우에는 10월 10일 70주년을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 학생을 네. 번외물로 해서 자기네 인도주의적인 그런 국가다. 인권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인도주의적인 그런 선의를 베푸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연한 일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0월 10일 명절입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70주년 명절이기 때문에 대사령 같은 것도 이런 때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좀 선의를 베푼다는 의미에서 보냈다. 예. 보여지고 뭐 중국 그 간부가 이제 북한 방문하는 거하고는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이제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이란 말이죠. 주원문 씨가. 근데 북한에 억류된 분이 주원문 씨뿐만이 아니었고 김국기 씨, 또 김정욱 씨, 그리고 최충길 씨 지금 세 분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주원문 씨 석방한 이유를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 대한 메시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 주원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그 미리국 그 인사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주원문 학생의 그 입국 동기를 보니까 북한 사회에서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북한이 어떤 사회인가 자진 입국한 케이스죠. 궁금해서 자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공개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북한은 아주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입국 불법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주 그 대우도 잘해줬을 거예요 아마. 다 잘해주고 또 그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또 북한 체제를 또 북한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좀 교육시킬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너무 그 사람이 좀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되면은 북한의 논리에 또 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들어간 학생이 또 스스로 뭔가 좀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약간 좀 만용이죠. 좀 그 참 어찌 생각하면 좀 지나친 과용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주 그 좀 체제 선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우도 잘해줬고 네. 뭐 아무 불편 하나 없이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정말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요소는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인권 탄압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 학생이 지금 미국 영주권자지만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학생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이나 우리의 어떤 처벌에 해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그 선전 죄례가 되죠. 자, 북한에서 불법 입건 학생을 북한에서 잘 대접해가지고 인도주의적으로 잘 석방을 했다. 근데 저 남한에서는 저 학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이니 이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자, 남과 북에서 어느 나라가 인권을 가지고 보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역으로 남한이 어떤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봐가지고는 북한이 이번에 이 학생을 가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한 부분에서 좀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주원문 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환영하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25일 날, 9월 25일 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삶에 만족을 하고 있더라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느끼고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강압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북한의 역량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이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할 수도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좀 외부에서 말하기에는 좀 거북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만나게 해줬고 또 지하철도 보게 됐고 이민들이 생활상도 보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그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지나친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했냐면은 미국에서 언론 보도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소방 세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왔다. 근데 실제 보니까 네. 소방 세계에서 떠들고 있는 인권 문제나 그리고 무슨 포갑 정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인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뭐 아무런 그러니까 행복한 제도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학생이라면은 뉴욕 대학 다니고 있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해석하기에는 지나친 그런 얘기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당연히 네. 영향을 받아서 압박을 받아서 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원문이라는 인물이 북한에서도 이용 가치가 충분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적자이지만 네. 또 미국의 영주권자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발언한 내용들 중에는 미국에서 자기가 접한 내용들을 북한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 미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또 그런 자진 입국한 대상이거든요.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북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전혀 자기들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네. 거죠. 오히려 입국해서 차라리 밥숟가락 밥술이나 축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보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인권 자기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옹호해서 얘기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사절로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그 이제 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런 이용 가치가 있는 인물을 이번에 전격 송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쪽으로 내려 보냈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이 사람을 석방시킴으로 해서 얻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에서 뭐 얘기한 연장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원문 학생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 신은미 씨하고 좀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드네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평양에 들어가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뭐 북한에서 보여주는 거, 또 북한에서 이 설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듣고 그대로 또 했기 때문에 일본은 뭐 북한이 어떤 좀 강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정말 들어와 보니까 북한이 그렇구나라고 또 이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 효과, 더구나 또 뭐 최고 지도자에 대한 뭐 감사의를 표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북한이 어떤 인권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희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또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 질문한 그 선교사 두 분은 아직 지금 억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예. 노동교화형, 아주 강도 무기징역이죠, 이제 우리로 거기 치면.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정말 체제의 위협적인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예.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이 주호문 학생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알고 싶어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종의 좀 어떻게 좀 의식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또 아까 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 수도 있다 또 뭐 핵 얘기로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이고 평화로운 나라인데 그건 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잘못된 이미지다.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제3자 주호문 네. 학생을 통해 가지고 또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런 분위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을 또 의도해가지고 네. 이번 시기를 맞춰가지고 또 사실 더 이상 붙들어 맺고 있어봤자 북한에서는 뭐 이용 가치가 더 이상은 없거든요. 이 시기가 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내줌으로써 이번 석방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석방을 함으로써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 북한의 저희가 행보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이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원문 씨까지 석방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 개선에 대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좀 의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그 진정성 면에 대해서는 실제 속내가 어떨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이제 목함지뢰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실 지금 10월 10일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핵실험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거든요. 말로는 분위기 그렇죠. 조성은 이미 그렇습니다. 예. 로켓 발사 이미 순간에 당중앙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핵 노작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10월 10일 맞으면서 김정은 문헌이 나왔는데 핵 그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자기네 식으로 자기네 기준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가져가겠다. 그게 이제 북한의 진정성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핵 포기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인민생활, 경제생활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의 이제 진정성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죠. 아직까지. 진정성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큰 변수가 이게 도발입니다. 뭐 핵실험도 될 수 있을 거고 장거리 로켓 발사도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징후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는 없지만 이렇게 뭐 이번에 중국 당설 5위인 류인산도 북한을 방문하게 되고 또 주원문 씨 송환 소식도 들리고 이런 와중에 과연 도발을 할까? 도발을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있을까? 잃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네.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에 확인이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나 이제 계속 여지는 뒀죠. 그리고 또 리수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분명히 그 미사일 우주 개발의 어떤 그 주권 또 핵 개발의 주권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여지는 두고 있는데 이제 변수가 아까 뭐 우리 주호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하나 좀 별개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 중국의 당사율 5위인 유인산 상무위원이 이제 축하 인사로 가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가서 뭔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당근을 예를 들어서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걸 좀 제시한다 하게 되면은 북한이 좀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거는 유인산을 보낸 거는 제가 봐가지고 1차적으로는 지난 그 9월 2일 중국의 전승절 때 최룡해가 그 북한의 어떤 대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최룡해가 북한의 당서열이 6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산이 지금 5위인데 또 유인산 상무위원이고 최룡해 같은 경우는 상무위원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최룡해가 그 사실 9월 2일 전승전이나 이번에 노동당 창건이나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격에 맞춰가지고 중국에서도 그 유인산을 좀 보낸 것이다. 네. 그런 일단은 좀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중국의 배려, 또 인사 파견 이런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북중 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북한의 행동을 좀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벌써 징후가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5일을 그 상무위원을 파견한 부분에 가서 뭐 깊은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그 채용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중국도 예를 갖춰가지고 일단 보내줬다. 우선은 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예. 현실 지금 시간에 좀 맞는 거로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아직 북한에 억류돼 계시는 분들 그 세 분 김국기 씨, 최충길 씨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까지 세 분이 억류돼 있는데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노동교화형, 우리로 치면은 무기징역형에 처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좀 빨리 석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북한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카드로 좀 내세울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 세 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번과 유사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유화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조치로 좀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 중에 최충길인가요? 이분은 아마 캐나다계 목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북한을 수시로 방문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억류를 하고 있단 그렇습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세 사람 중에 그 이제 캐나다계 목사이신 그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석방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인도주의적 그걸 처사를 보여주면서 안에 일종의 좀 대화의 어떤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은 이번에 나온 주호문 학생을 가지고 이번에 보내줌으로써 일단 이 학생이 보내줌으로써 북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미국이나 또 우리나 이걸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 만든 것이죠. 그래서 네. 나머지 세 사람은 일단은 봐가지고 계속 이제 억류를 하되 아마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그 세 사람도 좀 이렇게 북한이 어떤 이런 그 인도주의적 측면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주원문 씨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유인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서열 5위, 당 서열 5위라고 하는데 북한의 당 창건 70도 이제 10월 10일입니다. 이때를 방문해서 기념해서 방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것이 북한 도발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남북 관계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북한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돼갖고 처음으로 이제 이 정도 급의 레벨의 간부를 보내. 4년 만인가요? 4년 만에 이렇게 2010년에 예. 2010년에 당 창건 65주년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한 명 갔습니다. 네. 조윤캉이라고. 예. 그때 그다음에 이후로 지금 처음인 거죠? 2011년에 부총리가 한 분 또 갔었죠. 예. 2011년 예. 아마 그 9월 달인가 그때 10월이네요, 10월. 리커창 부총리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이죠.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로는 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0월 10일 우미 부여를 해주고 또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중국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25일 목함질로 인한 남북 공동 합의문, 이제 버더문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9월 3일에 있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문안이 그게 이제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안이 갔다 올 수 있었고 아마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또 10월 10일 계기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해놨었죠, 사실. 그다음에 핵실험도 이제 얘기가 있었댔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중국이 좀 달래고 네. 좀 이렇게 관리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아주 고위급의 정치국 상무위원급을 파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가서 이제 행사 참여하면서 당연히 김정은을 만날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대화가 될지가 문제이고 그다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어떻게 좀 도와줄지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은 장거리 로켓 발사 또 핵실험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거나 하겠죠. 그리고 아마 남북 관계에도
우리 시진핑 주석이 또 오바마 대통령 면담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 조성하는 것 누구도 원치 않는다.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류인선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그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중 관계에 아주 큰 모멘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예,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계기는 일단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정을 만나가지고 아마 좀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죠. 네. 뭐 경제 지원. 또 하나가 이제 김정은의 중국 방문. 뭐 이 부분 또 뭐 얘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방문이 결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인 국면이 바뀌느냐 여부는 이제 이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공세적인 발언이나 이런 징후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우리 하나의 좌표는 육자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북한 내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번에 중국에서 들어간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어져 가지고 중국을 매개로 해서 북한이 약간 좀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남북 간에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 사실 중국이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전순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걸 아주 아마 본격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좀 중개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좀 기존에 비해서는 좀 약간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유진산이 갔다가 와가지고 북한에서 좀 기존의 태도에서 좀 완화되었거나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육자회담 재개돼가지고 북한에서 긍정적이고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게 나오게 되면은 네. 이건 뭔가 이번에 그 유원산 상무위원이 가서 북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얘기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는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쏘지 않고 핵실험 안 하고 네. 그리고 대남 도발을 하지 않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뭐 그리고 지금 유엔을 포함해서 우리 인권 문제가 또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까지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